안녕하세요. 범블한복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1일 아파트 거래량, 매매가 2건, 전세가 2건, 월세가 4건입니다. 자그마치 서울에서 대략 1000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와, 주말에 거래량은 거의 죽었다 싶을 정도로 거의 쪼그라드는 수준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역시도 1월 달이 9억으로 뚝 떨어졌었는데 다시 10억 쪽으로 살짝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11억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거래량과 거래 금액은 이전에는 비례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게 거래 금액 자체가 중심부에서 거래가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거래량 떨어지는 모습하고 거의 함수관계처럼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거래량은 거래가와 무관하다라는 이런 도식이 점점 깨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부동산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중심부에 있던 고점에 있었던 가격 자체가 붕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거래량이 예전에는 줄어도 거래가가 높아서 절대로 이 매매가에는 상당한 어떤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이게 같이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가는 지금 확실하게 비례관계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7월 달만 해도 9천 건에 이르렀던 이 거래량이 지금 9월, 10월, 11월 들어서 3천 건에 지금 머물고 있죠. 그리고 12월은 거의 2,885건, 3천 건 약간 넘어서거나 3천 중반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월 거래량은 541건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날이면 날마다 거래량이 점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서울 이 상급지에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강남구 보시면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 151건, 전세 거래량 701건. 확실하게 지금 12월 말 이 지표는 줄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도 마찬가지죠. 서초구도 거래량이 121건, 그리고 전세는 458건. 전달에 비해서 굉장한 어떤 궤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송파구 역시도 거래량이 훅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남 상구에서는 그래도 가장 역동적인 어떤 거래량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매매가 228건, 전세가 894건으로 내려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 상구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 역시도 이 거래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회전율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이 전세가에 이 거래량의 감소는 직격탄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전세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굳이 내가 비싼 전세자금 대출 내가지고 고이자 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고금리 상황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려도 계속해서 시장금리, 시중금리는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100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중심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전세가를 들여다보면 개성, 대포, 우성 1차가 최고가 대비 12억 정도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레미안, 도곡 카운티 역시도 최고가 대비 10억 5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도곡, 렉슬 최고가 대비 9억 5천 정도 하락하고 있죠. 대치, 삼성 2차 역시도 최고가 대비 7억 5천 정도. 떨어지는 파이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상당 부분 확대하는 폭이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서초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레미안 퍼스티지 최고가 대비 21억. 반포 리체 역시도 최고가 대비 11억. 반포자이 역시도 최고가 대비 7억 5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파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잠실 엘스까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최고가 대비 8억 6천 하락하고 있네요. 파크리오, 송파이 대장단지 아닙니까? 최고가 대비 8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헬리오시티 역시도 이상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7억 8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남 상구의 전세가가 온전치 못하다는 건 고스란히 서울 전역의 매매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결국 서울 상급지 실거래가, 거래량에 비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 엄청난 폭으로 또
한 주마다 이 떨어지는 어떤 낙폭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래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음마 아파트, 전세가는 12억에서 6억 정도로 빠질 정도로 지금 최고가 대비 5억 3천, 거의 4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거래가가 조금 현찮으니까 매매 거래 역시도 최고가 28억에서 26억 정도로 2억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한 1억 조금 넘는 그런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슈가 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매매가가 그렇게 1억 정도 하락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심지어 임의 경매 물건도 잇따르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단 2건만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이미 벌써 3건이 지금 경매 매각일 앞두고 있고요. 현대 4차 압구정동 역시도 계속해서 임의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수준이라고 불릴 만큼 작년 2, 3분기 경매 물건이 정점을 찍으면서 올해 이제 1분기 1월이 되면서도 이게 수그러들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경매 물건이 이 서울 상급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없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서초구 아파트 같은 경우 대장단지 아크롤리버파크 매매가 최고가 대비 9억 8천, 12%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 그 정도로 지금 반포동도 이 약화된 전세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크롤리버파크도 역시 12월 달에 2023년 12월 달에 34억의 경매가 낙찰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2024년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도 같은 케이스네요. 34억에 낙찰이 된 그런 어떤 사례가 등장할 정도로 이 서울 중심부, 특히 상급지 부분에서의 어떤 이 경매 움직임은 좀 심상치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송파구의 잠실주공 5단지 역시도 최고가 대비 7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20% 정도 하락. 이렇게 서울 중심부의 매매가 하락의 양상은 분명히 이 전세가의 약화와 동반한 그런 어떤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자본 유입이 힘들죠. 워낙에 관망세로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몰린 아파트 어마무시한 대출 이자 원금 갚기도 버거울 건데 무리하게 진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구축 시장은 어차피 2025년에는 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 유출도 힘들어요. 지금 집주인들이 이 매물을 내놔도 물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뚝 떨어져서 좀 호가세가 완전히 좀 가격 파괴 현상을 좀 겪어야지 이게 좀 살 사람이 생기는데 유출도 안 돼요. 관망세가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돌지 않는 이 부동산 시장은 가치 하락의 정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이 체력조차, 사람도 그렇잖아요. 운동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냥 먹고 자꾸 하면 그냥 체력 자체가 굉장히 저하될 수밖에 없죠. 근육 다 빠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유입 유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동맥경화 오는 겁니다. 혈관 건강 나빠지고 심장 나빠지고 전체적으로 근육 다 빠지고 어떤 돌아갈 수 있는 이 생존 능력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시장 역시도 엄청난 지금 가치 하락의 정점에 와 있다. 이걸 지금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분양가 80%까지 2% 금리대로 대출을 해준다. 2월부터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오픈을 하게 되는데 6억 원 전용입니다. 6억 원 8호제곱 이하 주택 대상인데 이 기준도 조금 지금 서울에서는 거의 이게 저쪽 외곽 지역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신축으로 들어가려면 거의 20평대도 지금 서울에서는 10억이 넘어가는데, 그죠? 구축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수도권은 좀 가능하겠네요. 근데 좀 지금 상황에서 글쎄요, 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이 좀 메리트가 있는 통장도 조금 사용하기가 버거울 가능성 높고요. 19세에서 만 34세 가장 지금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 자기 자산이 적은 그런 연령층인데 무리하게 부동산 쪽으로 진입해 들어갈 심리가 과연 기저에 깔려 있을까?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누구나 무주택자라면 가능한 그런 조건인데 고금리 상황은 앞으로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오판행에서 진입하면 이거 잘못 물릴 가능성 높고요. 분양가는 지금 더 치솟고 있잖아. 이 상황에서 뭐 이 2% 아무리 저금리에 대출을 내준다 해도 대출 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해결을 못하면 평생 뭐 맷돌 갈아야죠. 그렇다면 뭐 구축의 하락세를 기다릴까? 이것도 뭐 좋은 대안일 수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확실히 구축 매매 시장은 엄청난 가격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 높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환율이에요, 환율. 지금 1,459원을 찍고 있는데 아무리 저리에 2% 대출을 받아서 뭐 3억,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월 이자가 그래도 한 100만 원 가까이 될걸요. 그쵸? 이런 어떤 실질적인 소득이 계속해서 줄어가는 경기 침체의 와중에 뭐 이렇게 생돈이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고, 지금 중국 위안화하고 연동이 원화가 딱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달러는 올라가고 있고 자국 통화는 내려가고 있잖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서 불안한 어떤 기조가 고스란히 부동산 심리를 꽁꽁 계속해서 얼려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본을 아무리 뭐 소자본이라 해도 묻히는 건 손해입니다. 뭐 가뜩이나 온 세상 자금 다 끌어모아서 영끌로 뭐 집을 산다 해서 그 집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돈을 다시 뽑아 올릴 수 없는 그냥 임의경매로, 아까 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심부에서도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들 많다고.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없으니까 이게 금융시장 쪽으로 돈줄기가 우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우회하는 자금의 흐름줄이 분명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지금 가상화폐잖아요. 비트코인 1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 워낙에 뭐 코인 하나 사기에도 뭐 버거울 정도의 가격이니까 대체적으로 알트코인 쪽으로 간단 말이죠. 리플이나 테더나 솔라나 뭐 도지코인 쪽으로. 만만하지 않습니까? 4,800원 뭐 500원 정도 밖에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소자본으로 계속해서 우회해서 자금을 돌려서 수익을 좀 창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이런 이 금융시장의 대변화가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뭐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이름을 단 민코인까지 나오면 어떡하라는 얘기. 이런 영향 때문에 솔라나 17% 지금 급등하는 상황, 지난밤에 뭐 난리가 났죠. 이런 어떤 변수도 있고요. 오피셜 트럼프라는 이름의 이 밈코인, 역시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이 됐는데 뭐 밤새 50억 달러 이상을 끌어들이면서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밈코인으로 지금 뭐 우뚝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것도 하나의 잡코인으로 그냥 어느 정도 오르다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지금 이 자본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및 금액 규모 현황만 봐도 뭐 투자자 수가 1,500만 명. 와, 우리 국민이 좀 4, 5천만 정도 되는데 1,500만 명이 지금 여기에 진입을 하고 있다. 보유 금액은 뭐 102조 정도 되고요. 예치금 8조, 거래대금 14조. 거의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능가하는 15조 정도의 그런 어떤 입출금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정도로 이제 아파트 시장 쪽으로 흘러들어갈 여유 자금이 거의 뭐 바닥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집주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 집을 팔려고 스탠스를 좀 저자세로 가져가려 하지만 이게 대폭적인 호가세 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집을 팔기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어떤 자본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서학개미라서 뉴욕 증시 한번 트럼프를 믿어보자. 뭐 1월 달에 나스닥이 1.51%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다음 주 이제 본격적으로 1월 20일 주간 이 새로운 행정부, 미 행정부가 출발하게 된다면 주식시장도 상당 부분 반등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속도감 있게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시대에 역시 금리 향방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 2025년만큼 금리 영향을 많이 받을 그런 시기는 없었을 거다. 그리고 환율도 그런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부동산 명암 확실하게 갈립니다. 근데 이전에는 뭐 현금 부자 강남에 쏠릴 거라 했는데 이제 강남의 부가가치 최고 정점에 있었던 아파트 가치도 떨어지는 지금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강남도 뭐 강남 불패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그런 얘기로 흘러갈 것이 분명하고, 지금 부동산 거래량 주춤하고 집값 하락세 계속되고 있잖아요. 통화정책 방향도 지금 불확실성 그 자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확실한 어떤 하향세로 흘러갈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부동산 주담대 금리 지금 하향세, 뭐 가상금리 낮춘다고 시중은행에서 대출 빗장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전적으로 믿고 내가 내 소득, 자기 소득 대비 무리하게 섣불리 대출을 받아서는 물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소자본으로 질입 가능한 곳을 물색해서 우회적으로 좀 가치 증식을 위해서 노력해보는 것도 좋은 틈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이거 조금 벌어놓은 거 가지고 서울 구축 아파트 뚝뚝 떨어지면 저점에서 죽을 수 있는 또 기회도 올 수 있잖아. 부동산은 여전히 이제 부동산 부가가치의 고점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손절당하다가 그냥 수직 낙하할 수 있을, 붕괴될 수 있는 거품 붕괴의 위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 됐던 부동산에서만 오고 갔던 자본의 흐름은 이 사통팔달, 통로가 다변화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본격적으로 1월 하순부터 2월 쪽으로 흘러가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굉장한 조정기를 겪을 가능성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부동산 주담대 금리 인하, 단기적인 어떤 영향일 것 가능성 높고요. 이게 미국의 환율과 달러의 강세, 그리고 국채금리의 영향 등등등, 금리와 환율이라는 이 두 가지 추가, 이 전통적인 한국 부동산 시장을 굉장한 어떤 조정기로 구석으로 몰아넣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 대비 무리해서 대출받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요. 소자본으로 다변화된 금융시장의 우회로를 노릴 수 있는 것 좋겠고요. 이런 어떤 가치 증식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완전히 저점을, 집값이 정상화로 돌아올 때 그 저점에서 뭔가 주울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인내하면서 틈새를 노리면서 가신다면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골든타임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빤뻔한 법도 빠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